안녕하세요, 레트로캠입니다. 댓글에 사이버트럭 덴트 얘기가 나와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이버트럭 오너기 때문에 그러면 제 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돼서 저도 이 뉴스를 댓글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이제 사이버트럭 판매량까지 예측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셀에 덴트가 났다라는 이 일렉트랙 기사가 났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소비자한테 전달된 배터리 셀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판매되기 전에 이제 발견하게 된 거고, 이게 이제 판매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으면 리콜이 떨어지거든요. NHTSA나 이런 데서 즉각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리콜이 없습니다. 리콜은 저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문제에 있어서 막 또 자극적인 70만 대, 근데 OTA로 소프트웨어로 다 고쳐졌죠. 타도 테슬라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이런 뉴스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 셀 덴트가 크게 이슈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소비자들, 저같이 이제 산 사람들이 영향을 아직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간 차량에서 이게 일이 터진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팔려고 한 차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교체하고 이제 조절에 들어가겠죠. 기업이라는 게 늘 위기를 달고 삽니다. 항상 양산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항상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해결해 가는 게 기업의 문제지, 문제가 없으면은 오히려 이상하죠. 요즘 같은 시대 기업은 늘 문제를 달고 살고 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가냐가 관건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을 하나 경영하고 만들고 이렇다라는 게. 그 셀이 이제 좀 덴트라는 게 셀 자체가 찌그러지는 건데, GPT가 너무 뛰어나고요. 그렇죠. 이제 양산을 하다 보면은 뭐 셀을 얼라인 한다든지 최대한도로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효율을 극강으로 올리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머티리얼 핸들링이라든지 서머 익스펜션이라든지 특히 이제 자동화에 있어서 그 템리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물리적인 힘을 가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기계적 결함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계 관리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비자한테 전달되기 전에 발견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콜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걸로 봐서는 크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화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한테 다시 한번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저와 같이 사이버 트럭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덴트 사례가 비슷한 거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바로 LG화학의 배터리 리콜, 쉐비 볼트, 여기서도 이제 에너드 탭과 그 셀 안에 덴트가 이제 터져서, 그쵸, 이제 숏서킷이 되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찌그러진다든지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말려있는 젤리롤들이 뭐 양극, 음극 다 말려있기 때문에 그게 쇼트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렇듯 LG 캠뿐만 아니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과거 사례들 보니까 역시 이 양산에 있어서 물리적 충격이 이래저래 더 가해져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4680 같은 경우는 템리스니까요. 좀 더 그런 부분을 더 주의해야겠죠.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아직은 어떤지는 모르고요. 단지 다행인 건 다시 한번 리콜이 아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이 배터리 양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노스볼트랑 이 테슬라랑 비교하는 거를 GPT랑 열심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노스볼트가 생각보다 지금 살아나려고 아둥바둥, 그러니까 뱅크럽시, 그러니까 부도가 나긴 했는데, 옛날에 제가 막 뭐 허츠도 그렇고 부도 나면은 일종의 이런 큰 기업들,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걸 기업을 날린다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리컨스트럭션 해서 살리려는 노력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가 이런 시나리오도 다 줍니다.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리컨스트럭션에, 그러니까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에 성공을 해서 이제 잘 생산하는 거고, 패시미스틱한 거는 결국 펀드라든지 오퍼레이션 이슈로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럼 테슬라는 지금 4680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스볼트는 왜 실패했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실 수도 있는 얘기인데 테슬라는 수직 계열화를 했고 계속 혁신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에 따라서 엑스큐션을 잘했고 왜냐하면 놀스보트는 이런 펀드 구조를 보니까 펀드도 정말 다양하게 연관이 돼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각자 이해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 배터리 업체 스스로 살아나기보다는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를 서포트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테슬라는 수직 계열화를 해서 다양한 카드를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성공을 한 거죠. 노스보트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노스보트는 좀 너무 제가 봐도 아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저 규제나 정부의 힘을 좀 빌어서 유럽 내에 자체적인 배터리 공장을 좀 가져보겠다라는 취지지 뭔가 혁신이라든지 물론 전고체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 드라이브, 리더십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익히 다 알려져 있는 얘기죠. 뉴스만 찾아보셔도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고 단지 최신 뉴스로 얘네 아직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타이틀을 보면 파산보 신청이지 그러다 이제 진짜 망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살아나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다. 펀드라든지 이런 걸 계속 좀 더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그 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가고 있고 이런 기사가 떠서 요렇게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제 의견을 남들이 하지 않는 그래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업병이죠.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듣는 얘기는 가깝게 그냥 물론 이제 여러 샘플이 많진 않지만 그냥 이제 유럽 쪽 창업자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사를 유럽에서 만들었다가 실패해서 실리콘밸리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유럽에서는 규제도 많고 좀 그러니까 노조도 세고 인플로이들을 보호하는 법들이 저도 참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럽에서의 실패 때문에 전반적인 이 실리콘밸리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실패하신 많은 창업자들이 미국에서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다시 시도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무한 경쟁에 물론 그에 맞는 보수도 주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잘해줘도 그 언제든지 회사가 자를 수 있는 그거는 수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분위기, 그러니까 아무리 극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분위기가 다른 건 다 이제 좋게 해주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의 인플로이를 있으면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뭐 그래도 한국에 비해서는 좀 비효율적이고 짜증나는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어쩌 헬스케어를 못 받는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해고돼서 그런 혜택이 날아가면 정말 끝장이죠. 물론 이제 그것에 보호되는 장치들이 있지만 그래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잡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무서운 그쵸. 언제 이제든지 자를 수 있다라는 그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혁신을 인플로이를 극한으로 몰고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서 이제 살아남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를 좀 크게 뽑는 듯 하더라고요. 이건 여러 샘플이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창업자라 얘기해 본 결과이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들은 뉴스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든 잘릴 수 있고 극한으로 이제 경쟁하는 실리콘밸리의 문화에서는 해볼만 하다.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에 있어서 뭔가를 드라이브 걸 때 아직은 미국이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 무시무시한 언제든 자를 수 있다라는 너의 잡이 위태위태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라라는 그거는 참 수정이 안 되는 걸 봐서는 저 어느 정도 채찍질하는 근데 저도 이런 말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인플로이니까요. 그냥 사람 심리라는 게 참 편히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죠. 편하게. 근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언제든 제가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필요하다는 제가 정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이 피곤한 문화가 아직도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고 실리콘밸리는 그걸 기반으로 혁신과 이런 걸 하지 않나. 그래서 정리하면 유럽에서 첨단 기술들을 창업하려는 분들도 유럽은 쉽지 않다라는 분위기와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 그리고 테슬라를 필두로 이런 비교가 저한테 모든 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자, 마지막은 사이버 트럭의 딜리버리 예측인데요. 뭐 사이버 트럭 화제의 차죠. 저도 그래서 이제 구매하게 됐고, 근데 이제 가격을 좀 다운시키고 재고가 쌓인다, 잘 안 팔린다. 그렇죠. 워낙 비싼 차니까요. 어느 정도 예상은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 트럭이 망했냐? 글쎄요. 지난 3분기, 이제 4분기 데이터 곧 나오겠죠. 이제 올해도 벌써 얼마 안 남았는데요.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따뜻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고, 3분기 때 사이버 트럭이 전기 픽업 트럭 부분에서 미국에서 무려 67%, 3분의 2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포드 F150은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은 연말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유일한 경쟁자,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F150. 리비아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올라온 것 같지는 않고요. 생산량이 좀 대동소이하니까. 이 F150이 그나마 사이버 트럭을 견줄 수 있는데 이미 10월 말에 하도 안 팔리고 손해가 막심하니까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프로젝션 loss, 그러니까 예측치가 무려 7조 원입니다. 한화로 5 빌리언 달러인데 7조 원이 넘는 돈을 손해 보면서까지 만들기는 쉽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사이버 트럭이 이 트렌드에서 70% 이상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3분기까지 3분기에만 67%인데 이 친구들은 지금 나쁘게 얘기하면 잘 안 팔리니까 가격을 깎고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취소하고 가격을 깎았지만,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켓에서 무려 70%를 장악했다고 봐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시장에서 70%를 장악하게 되면은 의욕이 생길까요? 일각에서는 테슬라니까 전기차 많이 만들어야지. 말은 쉽지 양산이라는 게 늘 어렵고 기업은 늘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더더욱이 테슬라에 있어서는 하도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았고 여기까지 온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사이버 트럭을 소유해 본 결과 저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항상 다시 한번 모든 영상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 교통사고를 당해서 100% 믿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만족도는 최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에도 순항하지 않을까. 딱히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요. 포드가 하겠습니까? 리비안이 그나마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이슈라든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가 형편없다는 리뷰가 곳곳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도 사이버 트럭의 순항을 예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